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플렉 굿맨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일이고요. 제 자정을 좀 넘어섰네요. 시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매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고 계시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것이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2월 28일 날 이렇게 음봉으로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스닥 코스피에서 이 까만 선, 위에 있는 까만 선 이 부분이 고점의 지지선이라 여기서 지지를 해서 돌아서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돌아설 수가 없었죠.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이제 급변하게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태풍이 불죠. 항상 이제 이걸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점 부분에서 계속 제가 현금화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현금화 하셔야 된다. 또 단타 매매를 해야 된다. 개별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제 여하튼 우리는 그래서 고점에서 많이 매도를 해서 이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차지하고 일단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전세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또 그렇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미국의 금리 부분도 그렇고 결코 미국 시장의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고점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태위태했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좀 타격을 받았고요.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예의는 아닙니다. 당연히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큰 타격을 받았고요. 과연 이 타격이 여기서 멈추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주식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묘하게 이러한 지수들은 기술적인 분석과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기술적으로 상승할 때쯤 됐다 그러면 묘하게 어떠한 호재가 나오고 또 경제 지표가 좀 좋아지고 해서 장을 돌리는 이런 그 기술적인 지표하고 좀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분홍색이 5일선이고요. 녹색이 11선, 그 다음에 파란색이 21선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60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고동색이 이제 120선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평선들을 밑에 깔고 일단 올라갔는데 사실은 121선이 하향을 하고 있고 61선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61선과 이 주가들의 고점이 상당히 이격도가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어도 이 이격도를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왜 제가 단타를 치고 현금화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인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국내적인 상황도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안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관세 정책을 필지도 잘 모르는 거고 뭐 우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얼리 갈지 몰라요. 얼리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히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대비만 하고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대응만 할 뿐인데 지금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세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내렸는데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하는 거죠. 사실은 어디까지 내려야 내릴 것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뭐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뭐 제가 이제 그 리딩방에서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 대부분 이제 증시는 부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안 넣어놓으니까 이제 증시에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로 돈이 안 몰려와요. 왜냐하면 미국에다 넣으면 금리가 있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쏠리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원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상승하고 있죠. 환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환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외국에 있는 자본들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환차손을 잃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그 편하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외국인 밑에 게 요 중간이 요 위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잖아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환자손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그 돈의 가치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5%로 하향 추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좀 안 좋아요. 이제 더군다나 지금 현재 중국이 치고 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나라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달라서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그렇게 뭐 차별화돼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게 갖고 있는 그 기술력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딥시크의 그 충격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도 중국이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결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은 이제 여러 종목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 갑자기 수익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5% 이상 주는 것도 있고 수익률이 좋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100% 간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수익을 좀 챙겨서 현금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여하튼 뭐 우리는 현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매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전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증시 상황은 그리 결코 좋지가 않다. 더 나빠질 상황이 더 많은 변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까만 선을 좀 통과해서 좀 하락을 했고요. 깊은 하락을 갖고 왔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저지해야 되는, 그 지지받아야 되는 선들이 이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하고 녹색 선입니다. 이거는 뭐 저번에 제가 거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코스닥에서도 여기 파란색 선, 빨간색 선, 이렇게 녹색 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이제 내일이라도 물론, 여기서 주가가 이 저가를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주가가 계속 누르면 60일선은 점차 올라올 테고요. 그리고 120일선도 이제 좀 지나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60일선이 120선을 돌파하고, 21선은 이렇게 하향을 하다가 61선을 부딪혀서 미끄러지듯이 올라갈 테고, 5일선, 11선도 이제 단기선도 21선과 부딪혀서 이평선을 합친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여기서도 움직여도 되고, 또 밑에 내려와서도 그렇게 빨간색 선 부근에서 움직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녹색 선까지 내려오면 이제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120선 밑에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밑에서 위로 상향시키고자 하는 이평선의 수렴의 어떤 현상 때문에 더 빠르게 변동성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요. 염두에 두고 지금은 파란색 선을 하향했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 선이, 즉 2500, 코스피가 2500 정도가 됐을 때 하방 경직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요새 몇 가지를 게시판에다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스윙 종목이나 중장기 종목들은 카페에 좀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카페를 보고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만약에 주가가 빨간색 선을 크게 돌파하고 내려가면 녹색 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녹색 선에서 어떻게 그 하방 경직을 보이고 돌아서서 가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겠고,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과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한번 수렴을 하고요. 수렴해서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발산을 할 때, 이제 정배열이 된 거죠. 진짜 정배열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배팅을 하고 들고 있던 종목들은 그냥 홀딩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채널 속에 들어있는 건 맞아요. 채널 속에 들어있는 게 맞는데 사실은 여기서 상승해서 이 채널이 상단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내려와도 여기서 기간을 갖고 내려와서 녹색선까지 내려오면 요때쯤 될 겁니다. 요때쯤 되면 여기 채널에
아래쪽에 지지선다. 아래쪽의 채널 부분을 부딪히고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지금 현재 깼고, 이제 빨간색 선을 지키냐,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빨간색 선을 지키고 올라가면 이때쯤 돼서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기간들을 보면 거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는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제 제가 볼 땐 3월하고 4월일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커지고 좀 오르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미국에서 어떠한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 테고, 또 갑자기 하락을 할 테고, 그래서 상승을 해도 이 채널 안에서, 하락을 해도 이 채널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을 좀 해놓고 있고요. 이제 현대건설기계를 이제 3월 4일 이후부터 현대건설기계 매매 전략을 여기에 이제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수가 이제 빨간색이 왔냐, 또 녹색선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냐, 그때에 따라서 이제 매수하는 매수 시점들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현대건설기계는 인프라를 만드는 그러한 그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해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영역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보면 셀트리온, 특히 셀트리온입니다. 우리가 셀트리온을 좀 기매수해서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좀 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다른 바이오들 중에서 이제 많이 오르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요. 그래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가 지금 현재 이제 양봉을 좀 만들고 있는 형태인데, 이 구간에 오면 무조건 더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앞으로 바이오 이제 3월, 4월이 지나면서 3월, 4월이 되면서 어차피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이제 쓸 겁니다. 금리 인하 정책이 쓰게 되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많이 현재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눌려져 있어서 요것도 한번 랠리를 하면 우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내수주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 GF홀딩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매매 전략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매매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자세하게 했고요. 또한 마찬가지 3월 5일부터 또 좋은 종목이 나면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월 27일 날 올던 주성 엔지니어링, 26일 날 KH바텍, 그 다음에 26일 날 노머스도 수익이 좀 났죠. 그 다음 DY 파워, 태성은 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냈고 30% 수익을 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DY 파워, 노머스, KH바텍,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도 지금 매매를 제가 매매가를 좀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십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고, KH바텍은 이렇게 제가 2차 매수 가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2차 매수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매수하신 다음에 바닥으로 많이 빠진 것이 좀 올라와서 한 4, 5% 수익을 주면 이제 반팔이 매도를 하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본전이라도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챙기시는 것이 지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나머지 이제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일단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좀 고점을 치고 내려와서 눌림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안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어쩌나 전쟁과 관련돼서 유럽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자주 국방을 하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 방산주 쪽에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쪽 하고요. 방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가장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뭐 AI나 여러 가지 제조 산업에 필요한 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자력 관련돼 있는 주식들도 좀 봐야 되겠고요. 아직 매수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수 시점이 되면 원자력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분석을 해서 좀 올려놓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전력 전선주도 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높은 상황이라 좀 내려오면 좀 매수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도 지금 좀 조정을 좀 받아서 가야 될 상황이라 이제 조선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뷰티 미용 쪽도 좀 경기가 좀 화랑이 되고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져야 뭐 화장품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경기가 좋아졌을 때 또 화장품, 그 다음에 중국의 한알령이 좀 풀리면 엔터주도 지금 뭐 꿈틀꿈틀 거리는데 엔터주도 좀 주도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그 테마가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그에 따라가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술적인 분석이 돼야지만이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 카페에 이러한 추천 종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면 매매 방법도 좀 어떤 경우는 자세하게, 어떤 경우는 러프하게 얘기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지수가 폭락을 하면 아무리 좋은 지지 자리, 매수 자리가 와도 그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좀 이때는 매수 밴드를 넓게 이렇게 잡아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매수해 놓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고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종목들입니다. 좀 보시고요. 일단 이 게시판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후원금 계좌가 있습니다. 후원금 계좌가 있으니까 후원을 좀 해주시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제시하고 있는 제 노하우를 통해 정말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일부는 후원을 여기에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특강을 좀 드리고요. 특강 속에서 좀 더 좋은 종목,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강의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항상 얘기지만 후원금 받아서 뭐 이거 사업 운영하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성의입니다. 성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할 줄 알고 상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면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같이 이렇게 주식 매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리딩방에 들어오셔서 좀 내용도 좀 올려주시고요. 또 게시판에 어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유튜브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평생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3월장, 4월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심하시고요. 3월 달에도 좀 큰 수익이 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